돈의 그릇에서는 아예 애당초 마인드셋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이 원래부터 마인드의 중요성을 덕질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얘기한 건 결국 그 늘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요, 하셨단 맞아요. 말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기서 이제 시크릿류 이게 본류예요 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믿으면 이루어져 이거를 과학적 근거를 이제 가져와갖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막 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것들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를 때 김세 작가를 2017년에 봤으니까 이분의 얘기를 그때 이제 들으면서 너무 좋은데 근거가 없고 뜬금없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네.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좋고 나도 이 사람처럼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급하고 나는 지금 나이가 이렇고 지금 난 빨리 뭘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뭘 했냐? 그때부터 방법을 찾기 시작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신사임당님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고 네. 드로우 앤드류님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맞아. 그렇게 해서 내 패션 사업 갖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5년 넘게 헤매다가 결국엔 다 포기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 마인드 얘기가 엄청 와닿는 거죠. 기술을 익히느라고 결국 돌고 돌아서 여기로 왔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결국 필요는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와닿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지금에 와서 이 마인드셋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건 마인드셋이 안 돼 있으면 기술을 배운들 내가 다룰 줄 모르는구나. 기술을. 라는 생각을 명확히 하게 되고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인드셋을 갖추어야 되냐? 여기서도 결국엔 똑같아요. 첫 번째는 투자 마인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아까 전에 제가 하려던 문장이 바로 이건데 지금 소득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소득이라는 건 단기적이고 타이밍을 두고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자산이라는 거는 장기적이고 축적된 시간, 타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책에서도 투자 마인드에서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맥락인 거죠. 여기랑 김승호 회장님이랑. 맞아. 그래서 모든 부자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다 똑같이 얘기해요. 심지어 뭐 부의 추월 차선 이런 것도 뭐 나이 들어서 부자는 필요 없어. 지금 당장에 그게 필요해. 그래서 부의 추월 차선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단기 소득을 쫓은 건 아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맞아요. 이 책에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큰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우리가 작은 씨앗을 바라볼 때 제 아들한테 제가 아마 지금 제 아들이 22개월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 아들이 내년에 이제 3살 됐을 때 저 큰 나무 봐봐 아들아 저 큰 나무 요 씨앗이 저렇게 바뀌는 거야 이러면 제 아들이 과연 믿을까? 저를 믿으면 믿겠죠. 근데 우리가 자 이거 가져가서 심으면 이거 하늘에 닿는 나무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믿을까요? 식물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어. 예를 들어 씨앗이 저 나무가 된대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 그래서 성경에도 겨자씨가 네, 맞아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 제가 전에 한번 했는데 이 겨자씨 진짜 말도 안 되게 작은 요만한 하나 알맹이 하나가 그렇게 수확을 만드는 식물로 키워진다라는 게 사실은 안 믿길 만한 일인데 모든 식물은 작은 씨앗에서 자라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여기 문장에서 제가 봤는데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뭔가를 시작할 때 뭘 보냐? 지금의 내 모습을 봐요. 지금의 내 작은 이 씨앗을 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이 씨앗에 최대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요. 그랬던 게 저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내 월급이 얼마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연봉이 얼마고 그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저는 영업직이니까 남들이 재택을 할 때도 현장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인 거고 월급을 벌면서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부자의 삶은 사실상 살기 어렵겠다라는 결론이 나 있으니까 내가 감히 서핑을 하면서 하루 2시간 하면서 사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꿈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이 뭐냐? 지금의 이 씨앗에서 돈이라도 최대한 많이 벌면 이 씨앗이 좀 불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씨앗이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심겠죠. 그리고 여기 씨앗에 맞는 물을 붓는 거죠. 제가 이거를 피땀 눈물을 붓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물을 여기다 부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키워나가면 요렇게 자랐던 싹, 요렇게 올라갔던 싹이 그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쌓고 가야 된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바라보고 지금의 내 씨앗이 아니라 나는 큰 나무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나를 여기 상태로 제한하면 저거는 안 오는 거죠. 그거를 일단 투자 마인드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이게 이제 김세 작가님의 최대 배울 만한 진짜 김세 작가님한테 꼭 배워야 되는 그 마인드인데 김세 작가님이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유튜브 볼 때 왜 되게 따뜻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께서 어떤 걸 하냐면 나를 사랑해주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되게 나긋나긋하게 방에서 이렇게 뒤에 맞아. 뒤에 조명 조그만 거 하고 알전구 막 깔아놓고 막 맞아. 이러셨었잖아요. 이렇게 깔아놓고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할 때 이런 말을 하신대요. 사랑하는 새해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스스로 사랑하는 제이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쵸. 근데 저희 멘토님도 저한테 이제 제일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나를 발견하고 뭐 나를 믿어주고 존중하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저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했던 1월 달에 했던 큰 작업 중 하나가 어렸을 때 나에게 그러지 않았어도 괜찮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몰아쳐서 미안하다라고 나 스스로에게 그 모든 순간들에 찾아가서 미안해 하는 거를 글로 써보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일종의 그런 거죠, 이게. 나 스스로에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생일, 지난 월요일에도 제 멘토님이 저한테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생일을 알리고 그 멘토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생일을 일주일씩 하셨대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이 세상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고마워해야 될 일이고 그거를 축하할 헐리데이를 일주일 갖는 거예요. 매일 다른 걸 한대요. 그래서 부작용으로 자존감이 너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농담으로 부작용을 하는 거지 자존감이 그만큼 되게 중요하고 그게 근간은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거에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김세희 작가님도 나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딱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존재급, 성과급이 아니라 존재급. 존재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성과급으로 측정한다. 존재급은 내가 인정하는 나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작가님이 쓰셨는데 우리가 doing, 뭔가를 해야만이 나는 가치 있어라고 믿고 우리 아이들도 엄마 나 이거 잘했지? 이걸로 인정받으려 들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거 잘했지 얘기 절대 안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따님이 기피디님께 아빠 나 이거 잘 그렸지? 이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 반응 잘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저는 그냥 딸내미가 예쁘지 뭘 가져와서 칭찬해달라 그랬을 때 특별히 반응을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냥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말을 뭐 진짜요? 이렇게 다 잘했지 그러면 네가 예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상하다 좋다. 네. 너무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네. 따님이 와서 나도 잘 그렸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잘했다고 얘기하고 너가 했던 그 과정이 너가 참 수고했다. 수고했다. 네. 과정 이제 노력을 칭찬해 주신다. 유태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유태인들은 엄마 잘했지라고 가져오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넌 어떻게 생각해? 본인한테 묻는구나. 네 생각을 물어본대요. 나도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그 생각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해. 네 세상의 중심에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해를 그냥 계속 심어준다는 거죠. 유태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존재만으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믿으면 존재급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맞아요. 대부분의 아빠의 반응은 사실 두 분 같지 않아요. 아빠 이거 잘 그렸지? 그럼 저만 해도 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나갔을 것 같아. 왜냐면 칭찬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때부터 뭘 하냐? 인정받기 위한 뭔가를 계속 한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야 내가 사랑받고 이걸 해야 인정받고를 이렇게 믿고 살다가 학교를 가면 이제 그때부터 점수를 얼마 받아야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기준 안 되면 이 인간 취급을 안 하기 시작하죠. 야, 이 새끼야 너 나가 죽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엄마는 그게 사랑인데 아이들한테 그게 사랑이 아니라 나가 죽을 만한 사람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직장 가서 성과급 월급이 당연하게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살고 나는 돈을 벌지 않으면 가치 없어 라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급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존재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나는 존재만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으니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제가 네. 존재만으로 돈 받는 상황이 뭘까를 생각해봤더니 딱 떠오르는 건 유괴. 내 아들이 유괴가 된다면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유괴가 됐어. 얼마 가져오지 않으면 목숨은 없다. 얘기 들으면은 전 재산 내어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잊고 사는 이 존재의 가치가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저는 그 액면으로 보이는 돈으로 하면은 그 유괴가 맞는데 존재 자체로 돈을 받는다는 우리가 양육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냥 그 존재 자체에 내가 벌고 힘들여서 한 노력을 그 아이한테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눈에 보이는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 돈의 지원을 받은 거니까 존재 자체로 네. 받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은 네. 환산을 해서 생각을 못 하니까 가치로 우리는 돈으로 다 환산하다 보니까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건 가치 있다고 못 느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공공재인이 산소를 공짜로 사용할 때 소중한 걸 모르듯이 어머니의 사랑은 사실 너무 당연하니까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내가 뭔가를 해줄 때 가치를 느끼고 아이가 이제 출가를 해서 혼자 집에 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줄 게 없다라고 느끼면서 내 삶이 가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응답하라 19 라미란. 네, 라미란 그거 아시죠? 뭔 얘기 하시는지. 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눈치를 채고 네. 그 아빠한테 가서 아빠 사고 치게 만들고 네. 형 사고 치게 만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랬어 형이 이랬어 그러니까 라미란이 아이고 나 없으면 이 집이니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 그런 게 딱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인정받는다는 느끼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난 이 집에 있는 존재만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돈 받을 가치가 충분해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해서 증명하려는 노력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다. 내가 존재만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김세희 작가님도 원래 마인드가 뭐였냐? 주변 사람들을 다 챙기고 대접했지만 정작 저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성격력 나온다. 맞아요. 김세희 작가님 딱 성격이 가세명의 네. 저도 딱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우선이 돼 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우선이면 이기적이고 근데 우리 회사 생활하면요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 그렇게 해요. 맞아. 지껏 챙기잖아요. 이기적이라고 욕하고 다 시켜요. 그렇죠. 회사 안에 들어가면 네,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나를 존중하는 법 배우기 너무 어렵죠. 그 자존감이라는 걸 지키며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인정하는 나의 가치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 인정해줄 수 있어야 돼. 나 스스로 사랑해줄 수 있어야 돼. 그 시작이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여기서 발견한 문장은 사랑하는 새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스스로에게 태어나줘서 고맙고 너의 존재가 이 세상이 고마워야 될 일이야라는 거를 나 스스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두 분 모두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돈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투자 마인드와 존재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돈이 온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음의 부자 아니고 경제적 부자의 시작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